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실상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이 감싸 안은 듯 평화롭고 풍요로운 고을 남은시 산내면에 천년고찰 실상사가 있습니다. 지리산의 북쪽 관문인 이늘에서 심원, 달궁, 변사골 방면으로 향하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 마천 방면으로 가다 보면 만수천 전에 천년의 세월을 버티고 지는 실상사가 나타납니다. 만수천과 변사골 방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이 산내면 면서대지, 쪽 이늘에서 변사골 방면으로 가다 보면 나타나는 삼거리 부근입니다. 이 삼거리에서 동쪽을 향해 보면 천왕봉이 손에 닿을 듯 눈앞에 선합니다. 그 발 아래 산내면 입성리 들판이 넓게 펼쳐지는데, 그곳에 실상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상사는 지리산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만수천을 끼고 풍성한 들판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동으로는 천왕봉과 마주하면서 남쪽에는 반야봉, 서쪽은 심원 달궁, 북쪽은 조규산맥의 수평산 등이 풍경처럼 둘러싸인 채 천년세월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사찰이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는 데 비해 지리산 사락의 실상사는 들판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지리산 사찰 중 평지에 자리한 절은 이곳 실상사와 단속사가 있는데, 단속사는 폐허가 된 채 석탑만 남겨져 있는 데 비해 실상사는 여전히 사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사찰, 호국사찰로 잘 알려진 실상사는 신라 흥덕왕 3년 서기 828년 정각대사 홍척스님이 당나라의 유학 시장스님의 문화에서 선법을 배운 뒤 826년 귀국했다가 선정처를 찾아 2년 동안 전국의 산을 다닌 끝에 현재의 자리에 발길을 멈추고 상근했습니다. 정각대사가 구산 선종 가운데 최초로 남은시 산내면 입성리에 절을 세운 것입니다. 정각대사의 높은 불심을 높게 기린 흥덕왕이 절을 세울 수 있게 해줬고, 왕은 성강태자와 함께 이 절에 기이했습니다. 정각은 실상사를 상근하고 선종을 크게 일으켜 이른바 실상삼파를 이루었고, 그의 문화에서 제2대가 된 수틀화상과 표문스님이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이 전국에 걸쳐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신라 불교의 선풍을 일으키며 번창했던 실상사는 그 이후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화제로 전소됐다가 세 차례에 걸쳐 중수복원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조 때 1468년 원인모를 화제로 전소됐다는 기록과 정유재란 때 외구에 의해 전소됐다는 설이 동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제로 인해 실상사의 성녀들은 숙종 5년 1680년까지 약 200년 동안 뱃장 안에서 기거했으며, 절에는 설불, 석탑, 석등 등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숙종 때 300여 명의 수도승들과 함께 침호대사가 상소문을 올려 36채의 대가람을 중건했답니다. 또 순도 21년 1821년 의암대사가 두 번째 중건을 했으며, 고종 21년 1884년에 월송대사가 세 번째 중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중창을 하게 된 것은 고종 19년 1882년 어떤 사람들이 절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강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상사는 유교를 맞아서는 낮에는 국군, 밤에는 공기들이 점거하는 등 또 한 차례의 순환을 겪게 됐는데, 용케도 사찰만은 전화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년세월을 보내오면서 호국사찰로 알려진 실상사에는 유독 일본,
즉 외구와의 얽힌 설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찰의 전소 원인을 정유재란 당시의 예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에서도 일본과 관련된 전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전의 약사 열애불은 천왕봉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천왕봉 너머에는 일본의 후지산이 일직선상으로 놓여져 있다 합니다. 이 때문에 가람배지도 동쪽을 향해 대치형을 하고 옆으로 강이 흘러 대도적입니다. 이 절에는 일본이 흥하면 실상사가 망하고 일본이 망하면 실상사가 흥한다는 구전이 있는데 이는 천왕봉 아래 법계사에서도 전해지고 있어 흥미로울 겁니다. 이를 정링이라도 하듯 실상사 경례의 도강전 안에 있는 범종에 일본 12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스님들이 예불을 할 때마다 종이에 그려진 일본 12를 두들겨 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우리나라와 실상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한다는 구전에 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님들이 이 속설에 따라 범종의 일본 지도를 많이 두드린 탓에 범종에 그려진 일본 지도 중 홋카이도와 큐슈 지역만 제 모양을 남았을 뿐 나머지 열도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망언이 있는 오늘날 한일 관계를 두고 볼 때 보광전의 범종에 얽힌 사연이 갖는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같은 전설과 구전들을 살펴볼 때 실상사가 일본에 대한 호국사찰이며 불교 문화의 큰 도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상사에는 백장암과 서진암, 약수암 등의 암자가 있으며 이곳에는 신라시대의 많은 문화유산들이 산지해 있습니다. 국보 제10호로 지정된 백장암 삼청석탑은 전형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설계를 하고 있어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공예탑이기도 합니다. 실상사의 문화유적은 보물거래는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남은 실상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입니다. 실상사 사제기에 의하며 828년 흥덕왕 3년에 홍책국사가 구산 선물의 하나인 실상 산문을 열면서 창건했다고 합니다. 홍책은 도의와 함께 중국 당나라에 건너가 서당 시당 선사의 선법을 받고 귀국하여 홍책은 실상사를, 도의는 보림사를 창건하여 선풍을 전국에 전파시켰는데 이를 실상산파라고 합니다. 그의 제자 수철대사와 변은대사에 의해 절이 크게 충청되고 선풍을 떨쳤습니다. 창건 당시의 가람은 8.8방으로 대웅전, 약사전, 장육전, 명구전, 극락전 등 8전과 만화, 현모, 격연, 청신 등 8방이 있고 그 외에 불이문, 해탈문, 천왕문, 만세루, 종각 등의 당우가 대규모로 조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468년 세조 14년 화재로 대가람의 정각이 모두 전소된 뒤 200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었으나 1681년 숙종 7년 백암대사가 중수하고 300여 명의 성녀들의 절의 중창을 상수하여 1700년 숙종 26년에 36동의 건물을 세웠습니다. 1882년 고종 19년 다시 소실되었으나 1884년 월송정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전체적인 가람 배치는 대웅전인 보광전을 중심으로 그 앞에 두 개 탑이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평지 입합식이며 현존하는 건물로는 보광전, 약사전, 극락전, 명구전, 칠성강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절에는 많은 중요 문화재가 있는데 백장암 삼청석탑, 국보 제10호, 수철하산릉가 보월탑 보물제 33호,
수철 하상 능가 보월 탑비 보물 제34호, 실상사 습동 보물 제35호, 실상사 부도 보물 제36호, 실상사 동서 삼총 스타 2기 보물 제37호, 실상사 정각대사 웅로탑 보물 제38호, 실상사 정각대사 웅로탑비 보물 제39호, 백장암 석등 보물 제40호, 실상사 철조 약사불 사상 보물 제41호, 백장암 천동 언입사항로 보물 제420호, 실상사 약수암 목각불탱화 보물 제421호 등이 있습니다. 속도로 된 제8교를 건너며 실상사로 가는 길이 논을 따라 이어집니다. 실상사 입구 제8교 양쪽으로 조선 영조 원년 172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장승이 서 있습니다. 본래는 사기였는데 1936년 또는 1934년 홍수 때 또 내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누워있는 돌장성은 남천에서 가져온 긴 모양의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 모양이 마치 머리 없는 장성의 몸체처럼 느껴져서 머리를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본래 장승이 서 있었던 자리에 미워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뻘떡 일어서기를 바라면서 장성은 마을 또는 절 입구에 세운 사람머리 모양의 기둥으로 예로부터 사찰이나 지역 간의 경계를 나타내거나 이정토 혹은 수호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남은 실상사 습장성은 실상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시내를 건너기 전에 시내를 건너 2기가 있었으나 시내를 건너기 전에 2기 중 한 기는 1936년 홍수에 썰려 내려가 현재 3기가 남아있습니다. 장송들의 크기는 높이 2.5 내지 2.9m, 넓이 40 내지 50cm 가량입니다. 모두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으며 큼지막한 점목코와 튀어나온 둥근 눈, 커다란 키가 특징적입니다. 몸체에 각각 상원 주장군과 하원 당장군이라는 글자와 음정 3년을 3월입이라는 영문을 새겨놓아 조선영조 1년 1725년에 세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성은 보통 남녀를 배치해 음양의 조화를 있게 하는데 이곳 장성은 모두 남자 형태입니다. 장성들의 표정이 현상국기는커녕 오히려 익살스럽고 해학적입니다. 실상사 천왕문 지기산 서백서 2023년 행사로 인해 천왕문에 커다란 작품이 달려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괴기스럽기까지 합니다. 실상사니까 가능한 식으로 보입니다. 여자 사찰 같으면 불경스럽게 어디 하면서 단번에 허퉁칠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량 소비되고 있는 어쩌면 하찮은 비밀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비밀에 식민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병찬 작품입니다. 실산 천왕봉이 보이는 연꽃 속에 들어앉은 모양을 하고 있는 실상사 천왕문입니다. 사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신당들이 설쳐서 무심 옛 기합탑 20여 년 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실상사 발굴 작업할 때 출토된 실과 파편들을 모아서 탑을 쌓았습니다. 동일신라 시대의 구산선물 시대 때부터의 1200여 년 전 시간을 후세에게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쌓은 탑이랍니다. 정면 척한 한 칸에 객처마 기둥을 올린 건종각 단층이 하저합니다. 실상사의 3층 석탑은 보물 제37호입니다. 실상사의 중심법자인 보광전 앞뜰에 동서로 세워져 있는 두 탑입니다. 실상사는 통일신라 흥덕왕 3년 828년에 홍책이 창건하였으며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이곳에 절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정기가 일본으로 건너간다 하여 지은 것이라 합니다. 탑은 2층으로 된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으로 동서 두 탑 모두 탑의 머리 장식이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희귀한 예입니다. 탑신은 몸돌과 지붕돌이 각각 하나의 돌로 만들어져 통일신라시대의 병형을 보이며 각 층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붕돌은 초마밑이 수평이며 밑면의 받침은 사간이고 내 기퉁이에서 살짝 절려 있는데 그 정도가 부드러우면서도 경쾌합니다. 특히 탑의 머리 장식은 원래대로 잘 보존되어 각 장식 주제들이 차례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실상사의 3층 석등은 보물 제35호입니다. 이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에 맞는 것으로 각 부분을 팔각형으로 만들어 그 시대 석등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석등은 기둥이 장고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석등과 다릅니다. 지붕 위에 또 하나의 작은 원형 지붕을 얹은 점 역시 독특합니다. 받침과 기둥, 몸체 등 곳곳에 연꽃을 비롯한 다양한 무늬를 새겨 화려하게 장식하였습니다. 부처의 자비를 담은 불빛을 온 누리에 환하게 비추려는 듯 몸체 8면 모두에 큼직한 사각창을 내었습니다. 실상사의 주법당인 소광전은 1884년 고종 21년에 월송대사가 세운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 모셔진 삼존상 중 본존불은 조선시대에 조성한 것이고 좌우의 간음 대세지 두 보살은 원래 극락전의 아미타불과 함께 봉안되었던 것으로 월시국 베트남에서 모셔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단층이 되어 있지 않아 소박한 모습으로 실상사를 찾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의 건축 양식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 봉황전 주변에는 83평을 추정케 하는 수축들이 남아있어 굉장한 규모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991년 동국대 박물관에 의한 봉황전 주변 발굴에 의한 봉황전 주변 발굴에서 이미 증명된 적이 있습니다. 울상지에는 아미타 유래도가 있고 불단 오른편에는 1981년에 만든 신중불화와 산신불화가 있습니다. 절에서 사용하는 종을 흔히 본종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로서 하루의 일과를 모든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본종은 소리로 상음하고 시간을 알려주며 귀신을 쫓고 지상 및 하늘과 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사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본종이 있었는데 깨진 상태로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고 감히 33년 1694년에 주도한 본종은 현재 보관전에 있습니다. 이 종은 몸체의 위는 좁고 아래로 가면서 넓게 퍼진 모습입니다. 종 몸체에 기록된 글에 의하면 감히 33년에 만든 것으로 무게는 800건입니다. 종을 만든 사람은 김상림, 정칠립, 김천수, 김선봉 등으로 여기에서 처음으로 본종을 만든 사람을 편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이 종은 심호대사가 실상사를 충천할 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용주의 앞을 바라보고 있고 뒤에 붙은 소리통은 형식적으로 작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는 포연하지 않고 대신에 범자를 돌아가며 새기시는 유곽은 종몸체 중간쯤에 중시 배치하였습니다. 유곽대에는 당초 무늬와 연꽃 모양의 유두가 9개씩 있고 보살상은 유곽을 중심으로 합장한 채 서 있습니다. 보살이 서 있는 아랫부분에는 명문이 있고 당가와 하대는 포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실상사를 충성하고 난 후 국왕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종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나라가 번창하기를 기도하며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종에는 우리나라 지도와 일본의 지도가 새겨져 있어 이 종을 치며 일본의 경거망동을 경고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흥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문 때문에 일제 말기에는 주지 스님이 문초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종치는 것이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지도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한 사실의 신빙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상사의 약사전은 몸과 마음의 질병을 낫게 함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는 서원을 세운 약사예를 봉안하는 정각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입니다. 1883년 함양 산청 유생들의 방화에도 불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특히 우앙의 꽃문 창살은 산청의 선명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각 아래는 통일신라 시대에 철로 만든 약사불상과 불상 뒤에는 조선 후기에 그린 약사불화가 있습니다. 실상사 약사예례는 중생의 병고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현실 이익적인 부처님입니다. 이처럼 약사예례는 인간의 생로병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약사신앙이 전래된 이후 계속 신앙되었습니다. 약사불상이 다른 불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한 손에 약그릇을 들고 있는 스님입니다. 그러나 현재 약사굴로 신앙되고 있는 불상 가운데는 약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실상사의 약사예례도 약그릇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상을 통일신라말 부산선문에서 본尊으로 모시던 노사나상이라고도 하며 근래에는 원래의 손이 아미타 스님을 하고 있어 아미타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제1의 조사인 수철국사가 약사예례상과 석탑 2기를 세웠다는 설이 있어 현재 약사전에 봉안된 철도 예례상은 수철국사가 소송한 약사불이 아닌가 합니다. 이 불상을 실상사가 중생될 때까지 들판에 있었으며 약사전을 세운 후 그 안에 봉안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불상에는 보화가 많이 들어있다는 말이 있어 일찍부터 조굴꾼에 의해 훼손된 적이 있습니다. 불상의 복장품에는 소령계군의 발음문과 사경 및 인경이 수백 건이나 있었고 고르판 함경소 등 보기 드문 서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도난당하였고 나머지는 건물과 함께 붙었다고 합니다. 실상사 약사예례불상은 9세기에 접어들면서 유행하는 철불의 초기 작품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건장한 신체와 물결식의 옷주름에서 가장 영성했던 시기의 양식이 남아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두 손은 나무를 만들어 끼워 넣은 것으로 1947년 복원할 때 나온 철제 손과 같은 모양입니다. 대자는 흙으로 만들었으나 허물진 곳이 많아 자체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약사예례는 명부전은 각가지 지옥의 장면을 그린 시왕의 그림이나 조각을 모신 정각으로 주존은 지장보살입니다. 실상사의 명부전은 길순당의 외터에 건립된 것으로 장육전 동쪽에 있던 것으로 1821년 순조 21년에 의암대사가 옮겨지은 것입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안에는 지장보살 산둔상, 시왕상 10구, 판관상 6구, 인왕산 2구가 있습니다. 지장보살상 뒤에는 1947년에 조성한 지장시왕도가 있습니다. 시왕상은 본尊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제1金剛대왕, 제3 송제대왕, 제5 염라대왕, 제7 태산대왕, 제9 도시대왕이 있고 왼쪽으로는 제2 초강대왕, 제4 외간대왕, 제6 변성대왕, 제8 성정대왕, 제10 전륜성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상사 목탑이 있던 목탑지로 고려시대 축조되었다가 소실되고 토성만 남아있습니다. 이 목탑은 9층 높이 73m로 추정되는데 항농사 9층 목탑에 불과하는 규모입니다. 왼쪽 사진에 세워진 솥대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것으로 주로 나무로 만드는데 이 솥대는 인근의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술시와 문화재와 덕당이 현대적 미술 프로젝트하고 어우러졌습니다. 지리산 프로젝트 2023은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국내외 20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지리산 프로젝트 2015때 만든 돌솥대입니다. 솥대는 보통 나무로 만드는데 이 작품은 실상사 소리는 돌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솥대 끝에 소어센 새는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상징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상사에는 산신각이었고 보강전에 산신도, 산신팽화만 존재합니다. 금구는 가상의 산신각 자리로서 칠승각 앞 소나무를 설정하고 이곳에 지리산을 지키는 영물인 호랑이 대신 시대적 현상을 반영해 평안을 지키는 고양이 신바가 그 역할을 하도록 위치시켰습니다. 신바의 두 눈은 해와 달의 밝음을 상징하고 두 눈 사이 위치한 하트 형상은 사랑과 평안을 뻗어나가게 하는 전류와 파동의 중심입니다. 그리하여 신발은 밝은 정의 그리고 평화의 에너지 파동을 온 우리에 전하는 영물로서 실상사를 극락전의 옛 이름은 푸도전으로 개오대사가 1684년 숙종 10년에 건물을 짓고 푸도전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푸도전이라 한 것은 근처에 흥척국사와 수천하상의 부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1751년 영조 27년에 포문비구 한신이 옛 연화당과 금당의 기와를 사용하여 요사태를 수리하고 부도전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788년 정조 12년에 금파 간호제사가 대시주 이시와 별자공산 제민과 더불어 중수하였습니다. 1832년 순조 32년에 의암대사가 기공 처윤과 함께 중건하여 극락전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극락전은 정면색한 청림 두 칸인 맛배지붕의 목조 건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5호입니다. 불단 위에는 아미타 열애자상이 있으며 그 좌우에는 목조 보살상이 있었으나 몇 년 전에 불실하였습니다. 극락전 요사태는 1932년에 남성법 선임이 영원사에서 옮겨 세운 것으로 지리산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명당으로 알려져 수행납자들이 정각제사 탑지는 홍척 스님을 수모하여 옆부도탑과 함께 세운 것으로 정각은 홍척 스님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공덕을 기려 임금이 내린 칭호이며 일명 남한이라고도 부릅니다. 홍척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의 유명한 스님으로 이곳 지리산 자락에 실상사를 처음 세우신 분입니다. 극락전 앞에는 거북 모양 받침돌과 비머리가 있습니다. 현재의 비는 몸체는 사라지고 비머리와 받침돌만 남아있어 용머리 모양으로 포인하는 일반적인 받침돌과는 다르게 거북머리를 그대로 조각하였습니다. 홍척 스님의 기록은 적은 지수시 있었는데 지금은 거북 모양 받침돌과 지수스의 머리만 남아있어 홍척 스님의 기록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피의 장식은 과장되지도 않고 사실적인 전형적인 우리나라 고전 비석의 형태를 수철화상 탑지는 실상사의 발전에 크기 귀한 수철화상의 특성을 지키는 뒤로 본래 시면서에 머물다가 후에 실상사에서 수도하며 후학을 지도하였습니다. 진성유왕 7년에 그가 실상사에 입성하자
왕이 시호와 삼령을 내렸습니다. 머릿돌에는 구름 속에서 마주한 용 2마리가 예비를 차지하려고 사투른 듯한 모습으로 보았죠. 수철 하상탑 사리탑입니다. 서성이 정거제사 홍축의 뒤를 이어주는 채 백장암 삼청숙탑은 국보 제10호와 정각제사 탑비 보물 제39호 실상사에 상근한 홍축 스님의 탑비입니다.